저 수구 꼴통들은 미국이라고 그러면 사죽을 못 쓰는데 미국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저놈들이 왜 미군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을 구조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저 반미주의자들 전부 북한에 보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이들을 구하려면 이 나라 저 나라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다 도움받아서 생명을 구해야죠. 근데 미군들이 저 좋은 장비 가지고 있는 미군들이 구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됐거든요. 오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왜? 다 죽여야 되니까. 국정원들이 뭔가 공작을 해야 되니까. 박근혜를 구해내기 위해서 곧 다가올 3일 뒤 4.19 부정대선 투쟁을 막아야 되니까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수상구조에 특화된 소방본부의 구조 인력조차 방치했다. 현장 책임자에 불과했던 123정 함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던 어느 누구도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일선 책임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의 발표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나 신경 썼을 법한 사항이 왜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기록돼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해명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나 신경 썼을 법한 사항이 왜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기록돼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해명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해명을 하려면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잡아댑니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인됐는지 밝히라고 이 걸레 같은 새끼들아 좀. 국정원이 딱 잡았다면 검사라는 놈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확인됐냐고. 그냥 고추를 다 잘라버려야 될 새끼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지네들도 이렇게 개처럼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밤 되면 슬그머니 거리에 나가서 고추 꺼내서 흔들고 다닙니다. 얘네들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돼요. 검찰청에 그냥 놔두면 이놈들이 다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맨날 정말 저도 사촌동생 한 놈이 검사예요. 이 새끼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도서관 땡 하면 가고 세상을 몰라. 바보야. 일종의 장애인이에요. 법전만 달달달달 외우지 사회성이 전혀 없어. 얘가 이거 혹시 보면 안 되는데, 야 방송용 멘트다 이해해라. 인간이 아닌 것들이 모여서 오로지 권력에 충성하는 놈들이 이 부정선거 정권에 부역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국정원이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국정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사람이냐 이 검사 새끼야. 그러면 밤 돼서 또 불 꺼놓고 슬그머니 거리로 나갑니다. 여고생들 찾아서 바지 내리고 꽃을 들고 다니고.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런 놈들의 수사를 믿고 수백 명 어린 원원들이 죽어갔는데 이대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멈출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의 아들과 딸들이 죽으면 닭깎이 마사오의 딸도 죽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의심받던 유병헌 로비 의혹도 한간에 이야기되던 골프채 의혹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뻥이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뻥이야. 검사가 나와서 뻥이야. 저 조선일보가 뻥이야 하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결론을 내려요. 검사가 결론을 내려. 결론 내리고 퇴근해서 불 끄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놈이 CCTV에 고추 꺼내서 흔드는 게 걸려야 저놈이 미친놈이라서 저랬구나. 어떻게 국정원의 그 여러가지 혐의가 사실 무근인지 어떻게 확인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세월호 침몰했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급배치하다 넘어져서 네. 애들 죽었거든요. 아이고 슬퍼라. 자 이게 지겨워 이제 그만하세요. 노란 입은 다 치워. 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이명박의 머슴, 박근혜 노예,
이 삶을 지속하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죽게 될 겁니다. 구원파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도 의심스러웠지만 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에게 대통령이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7시간. 정말 얘 얼굴만 보면 막 바바리 곤두서는데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려다 보니까 이 더러운 이름을 맨날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10시에 대통령한테 첫 서명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17시 10분에 돼서야 부시시에서 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납니다. 7시간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몰라. 뭐 했냐고 밝히라고 그랬더니 극비래요. 극비. 여러분들 지금 당장 버스 타고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치시면 미국 대통령이 뭘 하는지 다 실시간으로 아실 수 있어요.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유되는 것이 국가 정상들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년은 도대체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다녔냐고요. 비서실장도 모른대. 뭘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이 동선을 모른다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구속수 있어요. 대통령의 왜 했는지 밝히라. 자, 보시죠. 사고가 발생한 게 8시 48분인데 10시에요. 아침 10시. 일과 시간이에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침 10시부터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인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2012년 12월 19일 부정대선이 저질러지는 그날부터 이 상태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상태로 1년 이상 지나가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거예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 상태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다는 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밝혀진 거예요. 7시간 동안. 아침 10시부터 15시, 17시 10분까지 7시간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저는 그때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심히 데모질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저는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이년은 어디 가서 뭐하고 있었냐고요. 이걸 밝혀내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또다시 죽어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정대선으로 탄생한 이 가짜 대통령을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는 나라는 국가 단위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국민이라면 이 가짜 대통령부터 저기 서울구치소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비서실장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 일과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공식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정말 화딱지가 나가지고.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다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구속수 비서들입니다. 저 건너편 집에 있는 수국 꼴통 새끼들이 일당받고 대모지라는 놈들이 그렇게 안부 하는데 4월 16일 날 아침에 김정은이가 삘 받아가지고 남침을 했으면 박근혜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7시간이면
이 서울까지 불바다가 되고 이 광화문 사거리로 북한 탱크가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7시간 동안 박근혜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고요. 오늘 그냥 날 잡아서 확 가서 끌어낼까요 저거? 쪽수가 많지 않아서 일단 우리 숫자가 좀 많아질 때까지 데모를 일단 해봅시다. 열심히.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정대선을 응징하자.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정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빨리 속행하라 라고 하는 차원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발생해도 진상규명이고 뭐고 모조리 덮어버리는 이 무도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퇴진 못 시키면 여러분들이 퇴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됩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에도 참고 사는 머슴과 노예들의 아이들과 딸들은 계속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한민국 주인의 아들과 딸들은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결코 손댈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저 박근혜부터 구치소에 보내야 됩니다. 모를 수가 없죠.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뿐이다. 정권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은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는데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시민 권력이 저 부정한 부정선거 권력을 이길 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450만 명의 국민이 화답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기만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수사 하고 있는 거 외에도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너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책임질 필요 없고 구치소로 가라고.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코로 눈으로 콧물을 흘리는 이상한 닭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어떤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동안 정치인들은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여당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문제의 발언 당사자들 상당수가 지도부가 지도부급 인사들입니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심재철 위원장.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이들은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 어디에도 없는 의사자 지정과 대학 특례 입학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했다. 우리가 그 배 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에 반대하며 다른 의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분단 이후 반공을 모기로 공공연한 테러를 일삼아 서북 청년단이 부활을 예고하기에 이른다. 세월호 노란 깃발 지겹다 이제. 국민들은 다 싫어하는데. 아니 국민이요. 불법입니다. 해야 돼. 저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특별한 모임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집회 신고할 때는 횃불시민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명칭이 필요해서요. 집회허가시에 필요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계신 이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먼저 노란 리본 달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족들도 시작하지 않던 서명을 수천 명을 받아서 처음 유족들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대 앞에 박근혜 퇴진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일대를 노란 리본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시민들께 이 참사를 알리고 서명을 받았어요. 이화여대 앞 전철역에서부터 정문까지 그 앞에 대형공원까지 일대를 노랗게 물들이던 노란 리본이 어느 날 갚았더니 모조리 도둑 맞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란 리본 훔쳐간 놈들 좀 잡아주세요. 그 리본값만 해도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찰서에서 하루 이틀 시간을 끌더니 결국 못 잡는데요. 그 밤에 웬 나이 좀 드신 분이 리아카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씩 잘라가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걸 못 잡습니다. 그 일대에 있는 노란 리본을 전부 잘라서 훔쳐가기에는 몇 시간이 걸려요.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일일이 잘라서 리아카에 싣고 간 그 사람도 못 잡아내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화여대 앞에서 뭐 살인사건, 성폭행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못 잡겠네? 한 10분 이내에 벌어지는 사건들 못 잡겠네? 사람 혼자서 그 일대의 리본들을 가로수에 높이 매달아 놓은 그 리본들을 다 잘라서 리아카에 싣고 간 걸 못 잡아요. 안 잡는 거죠. 이렇게 일당받고 일하는 대목꾼들 이들이 다시 나와서 설치되는데 이 서북청년단이 누굽니까?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서북청년단입니다. 이들이 다시 기어 나오고 있어요. 왜? 부정선거를 그냥 두니까, 가짜 대통령을 그냥 두니까, 시민들이 부정대선에 침묵하고 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잡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악몽과도 같은 테러 집단으로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서북청년단 종로지부 사무부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 건너편에도 서북청년단 놈 코스 연기를 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등짝에 써붙이고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요?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부정대선으로 청와대를 차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 장교의 딸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와 같은 서북청년단 애들이 다시 기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싸워서 내 나라 지키기에 돌입하지 않으신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규정된 서북청년단. 당시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는 이승만과 서북청년단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했다. 자,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 이렇게 표현도 멋지게 했네요. CRC, 주한미군 방첩대, 미국 애들의 보고서니까 저 숙골들도 믿겠죠. 한국 정치의 힘에서 어떤 정당이 자신의 대의에 열렬히 충성하며 더러운 일을 수행할 강력한 무장청년단체가 없다면 다른 정치 조직에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다. 이런 조직이 서북청년단이고 실제로 30만 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을 학살했던 단체입니다. 저런 놈들이 조끼에다가 서북청년단 써붙여놓고 왔다 갔다 여기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마치 박근혜 대통령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냐고. 2014년 예전 같으면 말이죠, 아주 단순하게 미풍양속을 해한 이런 정도로만도 얘는 콩밥 먹어요. 대한민국에 얘한테 적용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하지 않아요. 왜? 박근혜가 법을 어기고 청와대를 침탈한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박근혜를 열렬히 충성하며, 박근혜에게 열렬히 충성하며 더러운 일을 수행할 강력한 무장청년단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서북청년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북청년단이 다시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 한다. 순수 유가족이 아니거든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이 나라 저는 말을 몇 가지 좀 바꾸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참사가 되풀이된다. 이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잊어야죠. 빨리 복수하고 잊어야 되는 겁니다. 잊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잊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한 순서대로 빨리 잊더라고요. 슬픔은 잊어야 됩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슬픔들이 더 많아요. 또 하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는 되풀이된다. 말장난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따라 권선징악 책임자 처벌을 확실하게 이루어야만이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말장난은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 대한문 앞에 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을 박근혜를 꼭 퇴진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세월호와 같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세월호 유가족은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는 그만 들어야 됩니다. 세월호의 진실 이렇게 묻히게 될 거예요. 부정대선의 진실도 묻혔어요. 천호남 조작도 묻혔어요. 46명의 수병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묻혔습니다. 민족의 별 장준하 선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 묻혔습니다. 김구 선생의 암살 배우 묻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들은 묻힙니다. 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께서 저 자리에서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책임자에게 책임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네가 책임져라, 너는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데 왜 책임지겠습니까? 내 새끼가 왜 죽었지도 모르는 이 병신 같은 아빠들은, 엄마들은 힘이 없어서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서명받은 의사입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개입됐는지도 모르고 내 새끼를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두려워서 안 가르쳐주는지, 왜 안 가르쳐주는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데 왜 안 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칠 그들에게 이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길은 새롭게 정립돼야 됩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슬픔을 기반으로 일어난 혁명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픔에서 시작된 투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싸워야 됩니다. 내 새끼 살려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새끼 살려내지 못할 거면 박근혜 너도 감옥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개 숙이고 계속 슬픈 모습만 보여주면 박근혜가 어떻게 화답하는지 보시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불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의 주문을 외워보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세월호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눈물 짜자고 이 영상을 틀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됩니다. 진실은 이미 침몰했고 여러분들의 투쟁이 없이 저 세월호 농성장 천막들은 썰렁해지고 진도에 아직도 9명이나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리무중이에요. 수백 명 죽어간 어린어른들, 또 일반 승객들, 그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단원고 학생들 중에 늘 전교 1등을 차지했고 장래 법관이 꿈이라고 하던 여학생의 어머니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삼풍백화점 참사를 보고 집에 와서 많이 눈물 흘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더니 내 딸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을 당하더라. 젊은이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이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 보따리 싸서 해외로 가겠다고 하세요.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라고 떠나십니다. 여러분들도 보따리 싸서 해외로 가시려면 얼른 가시고요. 안 가실 거면 싸우세요. 부정대선 성범에 맞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가짜 대통령 박근혜 너는 물러나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에서도 7시간 동안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그따위로 하려거든 빨리 물러나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들은 그렇게 싸웁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답답해서 세월호 참사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 없이 또다시 박근혜의 노예로 우리가 고개 이대로 숙이면서 살아야 되는지 답답해서 그거 한번 외쳐봤습니다. 박근혜에게는 3가지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친일파의 딸, 2번째 독재자의 딸, 3번째 부정대선 사범입니다. 친일 반역자의 딸, 군사독재자의 딸, 부정대선 사범 박근혜는 이렇게 악마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죠. 왜 박근혜